누구? 하세요, 의사님. 저한테 주신 거. 네네네. 놀랬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신청해서 처음으로 준 거 처음입니다. 제가 법사위 시작한 이래 너무 좀 놀라운데 제가 뭐 사실은 무슨 뭐 특별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좀 단순한 질문을 드리려는 거예요. 예.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저 의원장님, 그 오늘 이 법사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관한 청문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탄핵소추안이 무려 오늘로서 이번으로서 이제 30건. 도대체 뭐 상상할 수 없는 이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예? 예. 어쩌면 대통령의 권한 중에 최고 막강한 권한이 또 우리가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 비상겸이라고 하면 아마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후에 써야 될 그 극단적인 수단이 바로 탄핵 아닙니까? 네? 우리 그저 정청래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청래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는데 딱 3분 안에 맞춰주세요. 예? 3분 안에 맞춰주시라고.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3분 안에 맞춰주시라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자 이게 탄핵에 대해서 그 우리 그러면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 수많은 탄핵 소추안 중에 나는 뭐 기본적으로 다 이게 청문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또 자꾸 딴지같이 하시네. 위원장님, 탄핵 소추안 중에 어떤 건 청문회를 하고 어떤 건 청문회를 안 해요. 그 대체 기준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게끔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다 했습니까? 의사진행 아니 나는 내 3분은 제 시간이니까 다 마치고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 드릴게요. 일괄 답변하시려고. 네. 그 제가 지금 일문일답을 좀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국회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고 또 위원장님께 제 방식은 제가 요청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 국회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몇 네, 점이 당연히 나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일문일답을 위원장님은 하신다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회법에 나와 있어요? 없으니까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되게 맞춰주세요. 조문을 해박하게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지 위원장님한테는 일문일답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저는 처음 들어봐요. 맞춰주세요. 위원장님 그 좀 정확히 그 몇 조문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 기억나시죠? 네. 예. 아주 성실하고 아주 납득이 갈 만한 답변 부탁. 다 하셨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최상목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을 때 그 짧은 기간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최상목 증인 9번입니다. 답변합니다.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반인권 국가범죄 시위 등에 관한 특례법, 2차 내란특검법, 명태균특검법, 3인 방송법 개정안 이 9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 우두머리로 곧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십 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일을 가지고 국회에서 권한을 행사한 걸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보낸 것은 명확하게 위헌이다 하고 파면 사유 중에 하나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회의 권한대로 탄핵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행정부와 국회에서의 권한 행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도 아니고 위헌도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맞대응을 하고 또 정치적인 대화나 타협을 시도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한 것은
위헌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이는 마치 권투 경기에서 화난다고 글러브를 빼고 밖에 나가서 흉기를 들고 와서 권투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파면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국회법에 보면 대통령은 국회의원 정수 3분의 2, 200명에 의해서 탄핵할 수 있고 국무위원은 과반수 의결로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탄핵을 곧장 의결할 수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로 탄핵 조사를 법사위에 회부하여 탄핵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탄핵을 의결한 경우는 탄핵이 되는 것이고 소추안이 의결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로 회부한 경우는 오늘처럼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임의로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의 의결로 회부되었기 때문에 방금 제가 국회법 130조를 읽어드린 것처럼 지체 없이 조사 보고해야 된다. 이 조항에 따라서 한다고 제가 읽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을 모르면 위원장이 그 법을 안내할 때 제대로 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질문하는 의원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박범계 간사님, 네, 의사진행 발언하시죠. 아니 제가 질문 조용히 하세요. 마지막 몇 항에 일문일답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스스로 공부하세요. 스스로 공부하세요. 자, 시간 없습니다. 네. 자, 박범계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박범계입니다. 지금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계속 방해할 시에는 145조 1항에 따라서 경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듯이 이번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를 위한 청문회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여된 국회 권한 내의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탄핵 심판에 있어서의 피청구인 측은 그 당시 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하지 않았다,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비를 걸어 각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을 돌이켜 볼 때 오늘 한나라의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이자 그 이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당한 기간 동안 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오늘의 청문회는 잠옷 중요하고 헌법 내재적이고 헌법 친화적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라는 헌법 침해적인 그러한 행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헌법 수호적인 절차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란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혹입니다. 쪽지라고 표현되는 최상목 부총리의 발언에서 과연 그 내용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의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절차가 있는지 그조차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것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을 위한 일종의 절차적 애둘림,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이 자체가 곧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분명하게 위원장님의 현명하신 진행 지휘에 의해서 밝혀지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장기채 국채 매입이 국민을 배신한 반역적인 행위라는 지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과 관련해서도 아직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팔겠다고 약속해서 언제 팔았는지, 그리고 언제 매입했는지, 매입의 동기는 무엇인지를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명확하게 쟁점이 드러나고
진부가 가려지는 그러한 청문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범계 간사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한 결정문, 판결문 114쪽을 제가 3번 정독해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오늘 운영과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설령 정치적 의도를 갖고 탄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탄핵 남용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는 이미 감사원장 탄핵 심리를 하면서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한 행위조차 그것은 독립된 헌법기관의 권한을 넘어선 위헌 행위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최상목 증인에 대해서 부분을 말씀드리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헌이다라고 이미 판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헌재 재판관을 추후에 또 임명한 것은 이것이 헌법에 맞냐 틀리냐 하는 부분은 지금 심리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25건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7건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이 9건입니다. 그런데 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됐다고 지적은 할지언정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탄핵을 국회에서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정치적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위헌 위법하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헌재의 판결 결정문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짧게 진행을 하려고 해도 국회법과 헌재 판결의 취지를 모르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답변함으로써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 스스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